자, 이번 강의는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업에서 우리 이제 학원 링교재에서 그 14장을 열어보시면요. 14장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라는 파트가 있지. 이번 시간에는 이항정리 파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를 먼저 보자. 이항정리. 자, 일단 처음 듣는 사람 없을 거야. 뭐 처음 듣는 사람 없을 텐데 이 이항정리하고 중복조합 파트는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잘 하신다면 문제가 쭉 잘 풀릴 거고, 뭐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일단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신다면 암기를 하셔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 이항이라 해서 이는 숫자에서의 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이 두 개 있는 상황에서 어떤 관계식이 등장한다. 맞습니까? 자, 이항 정리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 첫 번째, 개수 구하기하고 개수 구하기. 자, 두 번째는 이항 개수의 성질이야. 자, 개수 구하기하고 이항 개수의 성질에 대해서 볼 텐데, 실제 이항 정리 파트에서 또 하나 파생되는 게 이제 파스칼 삼각형인데, 파스칼 삼각형은 또 다음 강좌에서 찍기로 하고, 이번에는 개수 구하기하고 이항 개수에 대한 성질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개수 구하기. 자, 개수 구하기인데, 이 개수 구하기라는 것은 갑자기 왜 배우냐? 지금 우리가 이 파트가 지금 이항 정리가 경우의 수잖아. 이 경우의 수, 이 관점에서, 경우의 수 관점에서 이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의도야.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삼승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A에 대한 삼승에 플러스 3A 제곱에 B에 그 다음에 3A, 그 다음 B에 대한 제곱에 B 플러스 B에 대한 삼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개수 여기 개수 1이야, 여기 개수 3이야, 여기 3이야, 여기 1이야. 그럼 이 개수를 경우의 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이항 개수래. 자, 이게 뭐냐? 이 A에 대한 삼승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지는 상황이지. A 플러스 B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주머니에서도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어. 그렇다면 A에 대한 삼승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잘 봐. A에 대한 삼승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지금처럼 A 뽑고 A 뽑고 A 뽑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 한 가지 케이스를 1로서 표시한다 이 말이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다. 그 경우의 수가 개수로 연결된다. 그게 이항 개수 구하기. 오케이? 다시 봐봐. 내가 여기서 A 뽑아. 여기서 A 뽑아. 여기서 B를 뽑아.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를 뽑아.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고 A를 뽑아. 그렇다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다 A제곱의 B라는 거지, 항이. 그런데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나니까 세 가지 이렇게 쓰신다고. 그 세 가지의 관점을 여기다 쓴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경우의 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걸 이제 이항 정리 파트에서 배우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수 구하기에 이제 실전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게 패턴이야. 자, 이런 얘기 분명히 한 적이 있었죠. 자, 2x 마이너스, 자, 3y에 대한 전체 삼승이 있다. 자, 얘도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데, 전개해서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x에 대한 제곱에서 y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 말이야.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전개해가지고 뭐 이게 관점에서 살펴보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은 이런 것들이야. 개수 구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요소라는 말을 쓴 적이 있죠. 요소. 어떤 요소냐? 이 이항 정리 두 개의 항에서의 요소는 2x란 요소하고 마이너스 3y란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이라는 놈은 3. 이 덩어리가 3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 3번의 선택권이 있지. 이 주머니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런 관점이잖아. 맞아? 자, 3번의 선택권 중에서 얘를 만들려면 x제곱과 y의 1승을 만들려면 얘 몇 번 뽑고 얘 몇 번 뽑을까? 당연히 얘 2번 뽑으시고 얘 1번 뽑으셔야겠지. 이렇게 뽑는다. 뽑기. 조합이잖아. 조합. 얘를 조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쓴다. 3번의 선택권 중에서 얘를 1번 뽑은 거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의 관점에서는 2번 뽑은 거잖아요. 3C2는 어차피 3C1이 되잖아. 이렇게. 맞아?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개수라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여기 3C1에 대한 숫자가 3이죠. 숫자만 보시는 거 이제. 2의 2승. 여기는 마이너스 3이 한 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곱해주신다면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6이다. 이 놈이 요 놈의 개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괜찮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개수 구하기. 요소를 가지고 생각한다. 다시. 자, 3x-y에 대한 전체 7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x에 대한 3승에 y 4승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다. 문제 스토리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 뭐냐? 여기 3승과 여기 4승이야. 둘이 더하면 그 값이 항상 7승이랑 연결되게 돼 있다. 이게 안 맞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들어있나요? 여기는 3x라는 요소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분명히 나는 7번의 선택권 중에서 이 항을 만들어내려면 여기 3번 뽑고 여기 4번 뽑으셔야 돼. 이렇게. 맞아? 그렇다면 조합으로 어떻게 표시할 거니? 7번의 선택권 중에서 작은 놈만 쓰시면 돼. 왜? 얘의 관점에서 보면 7C4인데 그 7C4라는 거 어차피 조합의 성질에서 7C3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놈에서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 숫자만 보시는 거야. 숫자만. 7C3 뭐 계산하시면 뭐 35가 나오겠지만 765에 321 자, 곱하기 3이 3번 곱해집니다. 그렇다면 27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숫자만 보시는 거야. 마이너스 1이 4번 곱해진다. 그럼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놈을 산수 처리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다. 감 잡으시겠어요? 자, 개수 구하기의 관점을 경우에서 관점이랑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다. 그렇다면 교재로 오셔서요. 자, 페이지 180쪽에 자, 두 번째 문제 밑에 쪽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복사가 좀 진하게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 문제를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 자,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x 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10승이 있습니다. 요 놈의 전개식에서 x 4승분의 1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개수를 구하라. 자, 이제 실전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수 구하기야. 개수 구하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요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소.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니? 2x제곱이란 요소와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몇 번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10번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 10번의 선택권 중에서 얘를 몇 번 뽑고 몇 번 뽑아야 얘를 만들 수 있나를 관찰하시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 9번 뽑고 내가 한 번 뽑았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18승이 나올 거고 여기는 x분의 1이 나오니까 뭐 x 4승분 아직 멀었잖아. 별로 좋지가 않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바꿔서 볼게. 뭐 여기 한 6번, 여기 4번 줘볼까 한번? 여기 6번 주고 여기 4번 주면 여기는 8번. x의 8승이 나오겠죠? 여기는 x의 6승분의 1이겠지. 아직도 내가 원하는 상이 안 나와. 그렇다면 계속 이쪽을 높여주셔야 돼. 여기 7번, 여기 3번 하시면 그럼 총 10번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x의 6승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x의 7승분의 1이 나오겠다. 약분시키더라도 아직도 x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 또 한 번 해보자. 여기 8번 주시고 여기 2번 줬어. 10번의 선택권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x의 4승이 나올 거고요. x의 8승분의 1이 나오겠다. 비로소 내가 원하는 x 4승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 자, 이제 얘 2번, 얘 8번 뽑았으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10, C2라고 적어주시면 되지. 작은 거 무조건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고 나서 숫자만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 1, 19, 21, 2가 2번 곱해집니다. 4, 마이너스 1이라는 게 8번 곱해져. 그럼 얘는 1이 되겠지. 자, 계산하시면 여기 5. 그러니까 45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180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계산할 때 앞에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던 거랑 좀 사뭇 달라. 뭐가 다르냐? 요 놈은 이게 바로 보이잖아. 이게 몇 번 뽑고 몇 번 뽑는지 바로 보여. 근데 이 분수식이 등장해 있을 때 선생님 좀 시행착오로 겪어왔던 거 좀 느끼셨어? 얘를 한 방에 잡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차수가 높을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또 소개해보면 이런 거야. 자, 이거 이해하셨다면 선생님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필기 한 사람 필기하시고 잠깐 지웠다가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자. 지금처럼 분수식이 등장해 있을 때는 여러분 일단 통분을 하시는 거야. 통분. 그럼 x분의 2x에 대한 3승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10승, 여기 10승으로 각각 쪼개주는 거지. 이해되셨어? 자, 그 다음에 나는 x 4승분의 1을 만들어낼 거니까 여기 밑에 x 10승이 있거든? 그렇다면 요 놈에서 분자에서 나는 x의 6승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맞아? 왜? 얘하고 약분 때릴 거니까 x 4승분의 1이 등장하게 되잖아.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분자 2x 3승의 마이너스 1에 대한 10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x 6승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쉽죠? 이 x 3승이라는 요소와 마이너스 1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6승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 2번, 여기 8번 뽑게 되겠지. 답은 여기 10C 2를 선택하시면 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C 아까 계산해도 여기 45가 나왔어. 4가 됐어. 여기는 1이 됐어. 정답은 180이다. 그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바로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다. 통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수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본 거야. 됐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한 문제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문제 적어보시고, 자, A의 X에 대한 3승의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여기 7승, 5승이 있다고 해보자. 이놈의 개수, 이놈을 전개했을 때 X 7승의 개수가 271일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다. 자, 일단 여러분은 문제 한번 필기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이제 시작.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요소. 아까 풀었던 첫 번째 방법, A의 X에 대한 3승이라는 요소와 X분의 1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5번의 선택권이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이제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해야 X의 7승이 나올까 여러분이 겪어보셔야지.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차피 차수가 높은 거니까 얘를 많이 주고 얘를 하나만 줘볼게. 그럼 얘는 X에 대한 12승이 될 거고 얘는 X분의 1이 될 거니까 약분시키더라도 내가 원하는 X의 7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 자, 그렇다면 조금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앞쪽은 3번 선택하고 얘는 2번 선택했어. 그렇다면 여기는 X의 9승, 여기는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비로소 내가 원하는 X의 7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앞에 조합이라는 기호를 쓰셔야겠지? 5번의 선택권 중에서 얘를 2번 뽑았습니다. 항상 작은 숫자를 앞에다 적는다고 그랬지? 자, 그렇다면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OC는 10이죠. A에 대한 3승이 되겠습니다. 얘 개수 1이야. 제곱하시면 어차피 1. 그랬더니 그 개수가 얼마다? 270이다. 자, 그렇다면 A에 대한 3승이 27이 될 거니까 A란 값은 3이라고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분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자, 분수식이니까. 일단 분수식일 때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통분하시는 거죠. 통분. 자, 주어진 식을 통분하시면 X분의 A의 X에 대한 4승이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5승 주시고 여기다 5승을 준다고 했지? 자, 이제 나는 X의 7승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모에 몇 차가 있니? 5차가 있어. 5차. 그렇다면 여기서 몇 차를 만들어야지 X의 7승을 만들 수 있어? 몇 차를 만들어야 될까? X의 12차를 만들어 약분하시면서 7승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독해하는 거야. 분자에 X의 12승의 개수. 이게 답이야. 자, 그렇다면 A의 X 4승과 1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5번의 선택권 중에서 여기를 만들어 12승을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 3번 뽑으시고 여기 2번 뽑으신 게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는 OC. 계산하시면 여기는 이제 숫자만 보시는 거야. 10. 여기는 A 3승 1. 그럼 얘는 비록 얘랑 똑같은 식이, 여기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차수가 높아질 때는 약간 이런 방법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괜찮다. 왜? 한 방에 보일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덜 줄일 수 있다. 됐죠? 자, 일단 개수 구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연습 문제 쪽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연습 문제에서 189쪽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죠. 189쪽의 두 번째 문제. 자, 189쪽의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자. 자, 페이지 189쪽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4승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5승이 있다. 자, 이놈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역시 개수를 구하시는 문제야. 개수를 구하시는 문제다. 개수를 구하시는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와는 사뭇 달라. 뭐가 다르냐? 얘는 덩어리가 몇 개니? 여기에 한 덩어리 큰 게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 덩어리가 2개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의 개수 구하기예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케이스 분류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우를 나누어 문제를 푸신다는 그런 얘기야. 자, 갑니다. 자, 일단 이 앞덩어리를 잘 보세요. 앞덩어리는
어떤 놈에 대한 지금 4승이야.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차수는 4차지? 그 다음에 최소에 대한 차수는 상수항만 나오면 여기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최고 차수는 x에 대한 5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최소 차수는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여기서 나오는 걸 다시 곱해서 결론적으로 2차를 만드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보세요. 케이스 분류라고 했는데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합니까? 앞쪽에서 2차를 만들어. 뒤쪽에서는 상수가 나와야지만 곱했을 때 2차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앞쪽에서 차수를 하나 낮추시고 뒤쪽에서 차수를 하나 높이시면 얘하고 얘 곱하니까 얘도 2차의 계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다면 앞쪽에서는 상수를 만드시고 뒤쪽에서는 x에 대한 2차를 만드신다면 역시 x에 대한 제곱의 계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3번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봐. 앞쪽에서 x의 2차의 계수를 만들어야 돼. 2차. 그럼 이제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2x란 요소와 이 앞에 거 보시는 거야. 1이란 요소가 있어. 4번의 선택권이 있네. 4번의 선택권. 4번의 선택권 중에서 2차를 만들려면 2번일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4c라고 쓰셔도 괜찮겠어 이제? 맞아. 곱하기. 뒤쪽 거 상수항이야. 상수항 잘 봐. 상수항은 어떻게 뽑히니? 5개의 주머니에서 5개. 상수항만 다 뽑아야지 상수항이잖아 이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이 5번 곱해진다. 마이너스 1이 5번 곱해집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숫자만 보시는 거야. 숫자만. 앞에 거 4C2 6이죠. 2의 2승 여기 4죠. 뒤쪽에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또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시는 거지. 괜찮아? 두 번째 케이스. x의 1승의 계수. 여기서 x의 1승이야. 그렇다면 2x라는 요소와 1이라는 요소는 있습니다. 여기서 얘 한 번 뽑고 얘 3번 뽑아야지 1차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앞쪽에 4C1이 되겠죠. 맞아? 곱하기 뒤쪽에서도 1차를 만들래. 1차 x라는 요소와 마이너스 1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얘도 5번 선택권 중에 한 번 뽑고 여기 4번 뽑으셔야지. 그래야 5번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5C1 이렇게 쓰시면 되지. 항상 작은 숫자만 쓰시면 된다. 자, 이제 나머지는 숫자 계산합니다. 숫자 계산. 앞쪽 거 4C 4 2 1 그 다음에 뒤쪽 거 숫자만 봅니다. 5C 5 1 마이너스 1에 대한 4승 1이지. 자, 여기 8 여기 오니까 바로 40이 되겠다. 여기 두 번째 케이스. 맞아. 자, 처음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연습을 좀 하시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자, 상수항. 얘는 상수항은 어떻게 되니? 1만 몇 번 뽑는다. 4번 뽑는 거지 이렇게. 간단히 처리하시고 x제곱의 개수는 앞쪽 거에서 2차 뽑으시고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3개 뽑으신다. 이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5c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숫자만 계산합니다. 여기 1, 10,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 얘하고 얘를 더하신다면 정답은 6이라는 개수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개수 구하기 약간 심화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신다면 이항 정리 파트의 첫 번째 주제 개수 구하기가 끝이 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개수 구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항 개수에 대한 성질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항 정리야. 내가 지금 첫 번째 개수 구하기 라는 주제를 해본 거야. 개수 구하기라는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요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혹은 분수식일 때는 통분이라는 주제를 쓰시면 아이디어를 쓰시면 조금 더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번째 할 주제는 뭐냐? 이항계수의 성질이야. 자, 이항계수의 성질이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은 뭐 2학년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시그마랑 연결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갈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4학년은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항 정리에서 이항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었어. 그 두 개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우리는 그 계수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이제 관찰하시게 되는 거야. 자, 시작해 봅니다. 네, 다 지우고 시작할게. 자, 이항 계수의 성질이다. 제목만 다시 위에 적겠습니다. 자, 이항 계수의 성질이다. 자, 첫 번째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N승이라는 것을 전개하고 싶어.
전개한다면 이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A에 대한 요런 거 10승 있다 쳐 연습해 보는 거야. 구승에 B의 1승을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제 10시 이렇게 쓸 수 있겠어? 10시. 다시 이러한 전개식에서 A에 대한 4승에 B에 대한 6승을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기 어차피 A고 B니까 10번의 선택권이 적당히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10시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모두 적어볼게. 자, 봐봐. 5승이라고 해서 간단히 줄여서 한번 가볼게. B를 카운트한다고 생각할게요. B를 안 뽑아. 그럼 다 A의 5승만 뽑히겠지 이렇게. B를 한 번만 뽑아. 그럼 A는 4승이 뽑힐 거고 B는 1승이 뽑힐 거야. 연습해보는 거야. 얘는 A가 3승, B가 2번. 이번엔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3번. 역시 A는 하나 줄어들고 B는 4번. 마지막으로 B는 5번. 이렇게 쓰시면 전체 항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개수야, 개수. 자, 5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한 번도 안 뽑아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5번 선택권 중에서 B를 한 번도 안 뽑은 거야, 이게. 얘는 5번 선택권 중에서 B를 한 번 뽑은 거야. 5번 선택권 중에서 얘는 B를 2번 뽑은 거야. 5번 선택권 중에서 얘를 B를 3번 뽑는다. OC라고 쓰셔도 되지만 어떤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서 B의 카운트를 하는 거야, 지금. 얘는 5번 선택권 중에서 4번을 뽑으시면 되겠다. 얘는 마찬가지로 5번 선택권 중에 5번을 뽑으시면 얘가 나온다, 그 말이. 맞아? 그럼 이런 식의 관점에서 쓰신다면 이 전개식을 우리가 쭉 전개하게 된 틀이 나온다는 거지. 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 놈이 n승이라고 쳐볼게, n승.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놈 전개하시잖아. 그럼 B를 카운트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B는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고 n번 다 뽑힐 수도 있어. 자, 갑니다. 얘는요, 이런 상황이 있어. A만 다 뽑히는 상황. A는 한 번 덜 뽑히는 대신 B가 한 번 다 뽑히는 거. A는 역시 한 번 덜 뽑히고 B는 한 번 더 늘어나고. 자, A는 한 번 더 쓸까? A는 한 번 더 줄어들고 B는 하나 더 늘어나고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조금 길게 쓸게요. A는 한 번 뽑히고 B는 n-1번 뽑히고 마지막 A의 n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개수의 관점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n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한 번도 뽑지 않았다. 얘는 n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한 번 뽑았다. n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2번 뽑았습니다. n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3번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얘 n번의 선택권 중에서 n을 n-1번 마지막 거 n번의 선택권 중에서 n번을 뽑게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지금 얘네들 내가 지금 합으로 표시했는데 얘 분명히 규칙성을 갖고 있는 합이야.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지. 여기 다 n이야. 여기 앞대가리는 다 n이다. 뒤에 보시면 여기 0, 1, 2, B의 카운트를 뒀으니까 3, n-1, n이란 이런 규칙으로 간다는 얘기지. 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지수의 합 봐봐. 여기 n이야. 여기에 합하면 n이야. 합하면 n이야. 합하면 n이야. 합하면 n이야. 여기도 n이야.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규칙성을 갖고 있는 합 뭘로 나타낼 수 있어? 규칙성을 갖고 있는 합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시그마.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시그마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익히시는 거야. 시그마. K라고 써도 괜찮지만 보편적으로 교재에서 R이라는 문자를 쓰니까 변하는 수, 변수 0부터 어디까지 변하니? n까지 변하는 거잖아. 0부터 n까지 변합니다. 독특하게 0부터라는 거에 좀 주목하세요. 0부터. 자, 그 다음 여기는 n, c. 여기 변하는 수니까 R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여기 A라는 놈이 있고 지금 B라는 놈이 있는데 B라는 놈의 카운트를 했으니까 여기 R이야. 얘 둘이 합했더니 n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는 n-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걸 이해했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왔어.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시험의 대세다. 되시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야. 구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 자, 구조는 어떠냐? 아까 얘기했듯이 0부터 출발하고 n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n, 요 놈 둘이 합하면 여기 n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r, 뒤에 게 카운트 된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A는 앞쪽에 써지면 되고 B는 뒤쪽에 써지면 된다 이런 얘기야. 지수도 역시 n으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간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구조를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시그마 R이 0부터 10까지. 자, 10시 아래. 자, 3에 대한 10-R. 2에 대한 R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목표야.
뭐 지금 보이는 사람 아주 쉬운 표현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보세요. 구조에 잘 맞춰 쓰신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5의 10승이라고 표시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괜찮아?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좋다고.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시그마 R이 0부터 10까지 자, 10C 아래 자, 3에 대한 R승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 뒷부분이 좀 허전한 것 같아. 허전한 것 같지만 이게 숨어 있다는 거지, 지금. 1에 대한 10-R승이라는 이 1이라는 값이 숨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얘를 보시면서 이렇게 써주면 좋다는 거지. 자, 3 플러스 1.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거기에 대한 10승. 그래서 얘는 4의 10승이 된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R이 1부터 10까지가 10CR에 대한 3의 R승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아까 0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며. 0부터 출발하면 좋겠는데 얘는 1부터 출발하고 있잖아. 1부터. 맞습니까? 1부터 출발하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써주겠다고. 어떻게 쓰냐? 시그마 내가 알고 있는 0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야. 0부터 출발을 시킨다. 0부터 출발을 시키되 얘는 1부터 출발하고 있으니까 0번째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 0번째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0번째 10C0에 3의 0승을 빼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느껴지세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0부터 출발하고 10이고 여기 아까 연습했으니까 10에 1에 n-r승이 있다. 그럼 얘는 4의 n승이라고 이제 한 방에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요 놈 얼마니? 10C 0, 1, 3의 0승 1. 거기서 빼기를 하시면 정답은 요 놈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겠어요?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C 0. 자, 4 곱하기 10C 1. 4에 대한 제곱 곱하기 10C 4에 대한 10승 곱하기 10C 10이라는 게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게 분명히 조합에 대한 지금 합이야.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 시그마를 한번 나타내보는 거지. 시그마 R이 분명 0부터 움직이고 있죠?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10까지 가고 있어. 맞아? 자, 10C R을 내가 먼저 쓸게. 0 이렇게 됐으니까 4에 대한 여기 4에 대한 0승이 있는 거 맞아? 1승, 2승, 3승 이렇게 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여기 첨자 맞으니까 여기 R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자, 요 식을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이 뒤에 이제 1이 10-R에 있다.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렇다면 정답을 뭐라고 쓰실까요? 얘는 4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10승이 돼서 결국에 5의 10승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속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보자. 자, 10C 자, NC0 5분의 1의 NC1 5분의 1에 대한 제곱에 NC2 해서 5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에 NCn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시그마로 나타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R이 0부터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n까지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얘는 NC 아래 5분의 1 안쪽에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지. 얘 5분의 1에 대한 전체 R승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여기까지 써내신다면 문제 끝났어. 이 뒤쪽에 당연히 1에 대한 n-R승이 숨어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다면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1 플러스 5분의 1에 대한 전체 n승이니까 얘를 5분의 6에 대한 n승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뒤에 이어지는 문제 스토리 이렇게 적었잖아. 요 값을 Pn이라고 했을 때 일단 문제 목표는 여기까지야. 요 값을 P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까지 Pn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무한 등비급수처럼 보이는 에러 이런 문제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얘가 Pn이거든? 그 Pn에 대한 역수는 n이 1부터 무한번째까지 6분의 5에 대한 전체 n승으로 바뀌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1과 1 사이의 공비 조건이 있으니까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해서 이런 문제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됐죠? 이것도 교육시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항계수에 대한 성질 중에 이제 첫 번째 더 전개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꾸미실 수 있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요놈.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n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개를 하시되 그 전개된 식을 시그마로 옮겨놓는 거. 근데 역으로 여러분은 역발상을 하시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된 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주는 연습이 더 중요한 표현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두 문제만 연습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좀 끊었다 갈 테니까 자, 두 문제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샘플로 예제를 들었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 자, 두 문제만 연습해 보고 끊었다 가죠. 자, 첫 번째 어떤 문제냐?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시그마 R이 2부터 6까지 6시 R에 대한 2의 R승이 있다. 이렇게. 이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요. 수업 중에 연습을 했던 문제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에 대한 2의 K승 곱하기 자, 10K에 2에 대한 10-K가 되겠습니다. 얘를 A에 대한 10승 마이너스 B에 대한 10승입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문제가 적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난 수업 중에 했던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죠. 첫 번째 문제 보실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좋지 않아. 왜?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변형하신다고 그랬잖아, 변형. 어떻게 변형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 몇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고. 0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그럼 그대로 갖다 옮기시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빼주시는 거야. 누굴 빼주냐? 나는 분명히 2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그럼 0부터 하고 1부터. 0과 1이 들어간 건 빼주시는 거지. 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0 집어넣으시면 6시 0에 2의 0승 빠질 거고 또 하나 빠져야 될 게 있는데 몇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빠져야지. 왜? 2부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6시 1 곱하기 2의 1승이 되겠다. 이렇게. 맞아? 이 두 놈을 여러분이 빼주신다면 이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앞부분에 있는 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한 방에 볼 수 있을까? 얘? 한 번 더 씁니다. 여기에 1에 대한 6-1승이 있으니까 6-R승이 있으니까 얘는 3의 6승이라고 보였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 뒤쪽에 빼기 6시 0 1이야 2의 0승 1이야 6이니까 여기 10이야 3의 6승 얼마니? 729 여기 13 빼시니까 정답은 얼마다? 7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단답형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 좀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다. 자, 이 문제 풀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어떻게 될까 얘?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일단 내가 이건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한번 변형해 볼게. 시그마 일단은 그냥 그대로 두면서 변형할게요. 위치만. 자, 10K에 요놈의 2에 대한 10-K승에 곱하기 2에 대한 2의 K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구조가 좋아 안 좋아? 요건 0으로 바꾸시는 거 이제 연습 아실 거고. 자, 분명히 요 놈과 요 놈의 합 잘 보셔야 돼.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요쪽에 나와 있는 숫자랑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잘 안 보이는 사람 위해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A 플러스 B에 대한 N승이라는 놈의 전개식은 시그마로 표시하면 R이 0부터 N까지 NCR에 A에 대한 N-R승에 B에 대한 R승이 된다. 얘하고 얘에 대한 합이 결국 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맞아? 그래야지 그 값이 여기 다시 지수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보시는 문제야, 이 문제. 자, 옆에다 구조라고 하나 써놓을 거 아니야? 자, 구조를 보시는 문제다.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얘가 10이 안 나와. 10이 안 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좀 변형하셔야 돼. 얘를 뭐라고 변형하면 될까? 여기서 얘 만들려면 얘를 4의 K승으로 바꿔주시는 거지. 이렇게.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씁니다. 자, K가 1부터 10까지 10K에 2에 대한 10-K승의 4의 K승이야. 결국에 요놈아랑 요놈아 더했더니 이제 비로소 1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제 구조가 맞아 떨어졌어. 이제 얘가 문제지. 얘가. 한 번 더 씁니다. 시그마. 자, 한 번 더 쓸게요. 시그마. K가 0부터로 바꿔주시는 거 맞지? 자, 10K에 2의 10-K승에 자, 4의 K승. 에서 누굴 뺀다? 1 들어갔을 때 빼주시면 되는 거지. 1 들어갔을 때. 아니, 미안. 0 들어갔을 때 빼주시면 되는 거지. 1부터 출발하니까. 0 들어갔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 10시 0에
2에 대한 10승에 4의 0승이 될 거야.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대가리에 있는 요 놈 어떻게 계산하실 거야? 6에 n승을 한 방에 적을 수 있을까요? 요 놈 뭐라고 계산할 거니? 10C 0, 1, 4의 0승 1이니까. 미안, 여기 10승이죠? 2에 10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여러분이 찾아서 8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돼요. 다시 이 부분이 요게 지금 A에 해당되는 수고 요게 지금 B에 해당되는 수니까 A, B 둘이 더해서 하나로 묶은 거지 이게. 10승으로. 괜찮아? 자,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 잠깐 쉬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 들으셔야 돼. 이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왜? 2한계수의 성질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